안녕하십니까. 한상무입니다. 9월 27일 토요경마. 자, 이제 서울도 추석 한 주 앞두고 있는 9월의 월말 경주 편성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야간 경마가 이어지고 다음 주도 야간 경마는 되는데 다음 주는 금토일 경마가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경마로 펼쳐집니다. 자,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외인 용병 코지 정도가 안 나오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에 워낙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얼마나 절치부심해가지고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자, 일경주는 띄어본 마필이라고는 딱 한 마리밖에 없죠. 7번 맥스맨이라고 하는 마필이 띄어본 마필인데 워낙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신마들 싸움으로 기본적인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착지불량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쪽 게이트 이점과 선행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고 1번은 주행검사 두 차례 받으면서 기록상으로는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할 수 있죠. 또 최소한의 기본 순발력이 있으니까 1000m의 1번 게이트 이 조건이 좋아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 외곽에 있는 9번마 스타트업은 주행검사를 세 차례 지난번에 연습주행 때 달라진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선행은 아니었습니다. 외곽 전개를 하면서 종반까지 비교적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입평우류의 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경주 인기를 끄는 이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마 3마리하고 한번 뛰어본 7번하고 이게 보면 4파전. 출전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인 상태. 다만 이제 신마들 중에서 그래도 이번 경주 기대치를 좀 더 가져볼 수 있다면 저는 9번 스타트업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행검사를 세 차례 받으면서 어쨌든 실전은 아니어도 경험을 했고 지난번에 10번 달고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적응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경주도 또 신마들 싸움이기 때문에 4번 그대만 있으면은 1억 6천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7번 달고서 1착으로 주행검사를 받았고 기록도 좋았고 선행력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 중반에 거리차를 벌리는 가운데 중반 끝걸음이 상당합니다. 다소 오바를 했다고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근성과 지구력이라면 실전 능력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은 잠재력에서는 충분해 보입니다. 또 다른 신마가 외곽에 8번이 있는데 8번 같은 경우에는 4번에게 11마 신차의 거리차가 났죠. 이착을 하긴 했는데 따라가서 큰 거리차를 좁히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4번과의 상대성에서는 열세라는 건 분명하죠. 또 다른 신마가 3번이 있는데 2번의 주행검사, 지난번에 연습주행입니다. 첫 번째 주행검사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이고 외곽 12번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반까지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눈에 띄었단 말입니다.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8번의 잠재력보다는 4번의 본입 잠재력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나면은 뛰던 마필 중에 1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지난번에 8번 달고 세용 기수가 탔습니다만은 자리를 못 잡고 고전을 했어요. 딱을 칩니다. 아무리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띄워줬어야 되는데 땅바닥을 쳐버렸고 데뷔전에서는 그래도 3착을 하기는 했죠. 자, 적어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으니까 게이트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조건이니까 아이아가 경력을 제대로 끌어내준다면 얼마나 싸.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1번, 3번, 3파전 구도. 나머지 마필 중에는 10번, 화산 폭발도 연습주행 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발주가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얘는 복병권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삼경주도 뛰던 마필하고 신마하고 좀 함께 붙었습니다.
일단 5번 문학대사에는 경주 경험이 2차례나 있고 지난번에 뒷심도 비교적 무난한 모습으로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어떤 폭발적인 느낌은 없어요. 꾸역꾸역 뛰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상대성만 따지면 될 것 같은데 신마들 중에는 4번 라운더 플루마라고 하는 마필이 잠재력이 있어 보이죠. 주행검사 때 강하게 밀어가지고 선행을 나서 받고 중반에 좀 거리차를 벌리면서 오바를 해서 그런가 중반에 2착으로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선행 타임은 보여줬고 뛰던 마필 중에서는 2번이 안쪽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지난번에 얘가 선행 간 건 아닌데 중위권 외곽 돌긴 했습니다만은 초반 타임 가속력에서는 코스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2번하고 4번 중에 누가 선행 가냐? 이것이 일단 중요한데 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될 것은 2번의 초반 타임도 그렇게 빠른 타임은 아니고 4번은 실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외곽에 또 한 마리의 선행 잠잠아가 있는데 7번입니다. 밍키 핑키 얘도 선행 타임이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11번 빈요. 지난번에 상범위가 타고 3번 게이트 뒷점을 살려서는 밀고 나갔던 것이긴 한데 형편없는 뒷심은 아쉬웠지만 자 이번에 외곽으로 좀 밀리는 바람에 불리한 건 맞지만 1200입니다. 그리고 안장을 최범행 기수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4마리가 선행을 놓고 붙을 겁니다. 선행 서바이벌 누가 이길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자, 이래저래 말씀드렸던 대로 5번이 절대 능력이 아님에도 그래서 상대성에서 2차권 안에는 유리하지 않는가 이런 관점이에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순발력을 좀 보여줬었고 꼴찌 지난번 1200에서는 뒤에서 끝걸음만 또 보여줍니다. 기록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번에는 이제 카시미로 안장을 교체를 했고 2차례 보여준 가능성 속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은 3번 누가 선행 가냐 이것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입니다. 이번 사경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미숙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리 경험도 문제가 있고 또 1200, 1400 등 단거리에서 보여줬던 결정력도 애매하고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던 마필들도 많고 일단 지금까지 보여줬던 능력만 놓고 보면은 한쪽에서는 2마리 정도가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1번은 어쨌든 게이트 조건이 좋죠. 직전에 9번 달고 상규가 3차 그건 좀 의미가 있어요. 상규가 타고서 보여줬던 초반 모습 끝걸음 1700으로 거리가 늘었는데 1번 게이트 있죠. 여기에 이번엔 다시 한번 김여정 최적의 조건입니다. 3번은 우전 뛰고 아직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으니까 결정력은 부족한데 1700을 2차례 뛰면서 적응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하고 2번 다 선행 갔는데 3착, 4착입니다. 이 시험은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죠.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 누가 선행 가냐? 대결인데 보니까 얘도 관심마, 얘도 인기마. 선행 갔을 때 되든가 말든가 할 상황인데 지금 둘이 같이 팔리는 상황이면은 이런 저배당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 가능성 마필들을 찾는 것이 이번 경주의 힘입니다. 전위권에는 8번이 있죠. 결정력 부족 아직 한 번도 입상 못했습니다. 1700 첫 도전. 최위권에는 2번 강철 파워 19전 뛰고 2착 한 번. 그러면 다 나왔는데 최근에 그래도 계속 어쨌든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성이 좀 그렇습니다. 정경주는 그래서 인기 마대를 확 믿을 수도 없고 경주 전개를 하다 보면은 돌발적인 상도 나올 수 있는 구도라는 점에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교장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3번, 2번, 그리고 5번.
2번은 취입마죠. 최근에 이 착을 3차례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얘는 취입. 3번 얘는 원래 취입마가 아니었는데 끄는 습성이 있어요. 끌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세영 교수가 탔을 때도 초반부터 철저하게 잡고서 안배를 해가지고 취입 도전에 나섰습니다만은 거리차가 있는 3차. 그 전에 늑발을 하고 중반에 끌리고 악벽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중반에 선행을 탈취했다가 무너지기도 했었고 또 타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이 마필과 인마업을 맞춰봤고 2차례 뛰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나름의 뭔가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은데 마필 악벽을 얼만큼 잘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야 기승은 일단 좋고 최근에 휴양 후 돌아와서 연속 2착에 성공을 했을 만큼 취입력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인기 1위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거리차가 큰 4착에 그치면서 주인공 기수가 욕을 바가지를 먹었어요. 자, 이번에 마이야니까 또 타이밍상 중요한 것은 요 3마리가 다 취입마죠. 거리가 1300입니다.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없을 것 같은데 숨은 선행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숨은 선행마 후보군이 한 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유교 패턴도 선행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가능성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 선임 및 취권에서 우회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가능성인데 인기마들의 결정력과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자, 누가 봐도 선행으로 보이는 마필이 2번입니다.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중반 가속력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스타트는 좋아요. 문세영 기수가 안쪽에서 선행을 일단 주도할 것이고 다른 마필들은 이제 문세영 기수 2번을 의식을 해가지고 무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페이스 자체는 빠르진 않을 겁니다.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는 마필들이 7번이 있는데 얘는 원래 선행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꼴찌에서 취입으로 올라오죠. 선행 가서냈던 기록도 괜찮았는데 지난번에는 늑발하는 바람에 취입이 됐던 것이고 어찌됐든 작전 여하에 따라서는 선행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여정 기수가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올지에 따라서 전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시시영 기수의 4번은 능력은 다 나온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계속 순위권에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엔 1700이 아닌 1400으로 내려왔으니까 얘도 역시 따라갈 정도는 돼요. 그래서 삼각 구도가 원격적 기본. 여기서 그냥 끝나면은 재미는 없죠. 중요한 것은 그 틈새에 뭐 좀 비집고 들어올 만한 마필이 없을까? 이것이 고민인데 1400이니까 취임마 2마리 소개하죠. 10번, 11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주고책이 나오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으나 취입 잠재력이 있죠. 이번에 헤리 카심입니다. 11번은 역시 취입력 있고 이번은 갖고 있어요. 박재준 교수. 이 2마리가 복병이 될 겁니다. 선두권 전개 양상에 따라서 명함은 달리가 지겠지만 1400이기 때문에 시권 마필들의 가능성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죠. 자, 7경주 시험 그림 체크 들어갑니다. 인기마들의 기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번은 이상규입니다. 여러분들이 배팅하시면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상규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아직은 좀 불안정한 이런 상황. 지난번에 끌리는 바람에 중반에 목차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결정력이 좀 애매한 마필이고 5번 투어마켓은 우인철입니다. 지금 시내 3인방이 모두 3착은 한 번씩 했어요. 3착은. 아직 입상은 없는데 이번 주 이제 첫 입상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타줄 것 같은데 5번은 순발력이 4번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5번이 앞선에 4번이 이제 중간 그룹 정도에서 취입을 노릴 수 있는 구도라고 본다면은 문정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6번 손에 손잡고가
승군을 했고 1400은 안 뛰어봤지만 최근에 초반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전형적인 취입에서 중속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정균이가 이제 작전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경기 자체가 바뀔 겁니다. 이게 기본 구도예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인철 기수의 기승술도 그렇거니와 전개도 얘가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쪽에 1번, 2번, 3번이 다 초반이 있어요. 강한 선행마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누구든 선행을 욕심을 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경주 경험, 기승술이 아직은 좀 불안정한 우인철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안배를 잘 해준다면 직선에서 기회가 오겠지만 섣부르게 앞선을 노리다가 1, 2, 3번에게 걸려버리면은 위험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번 경주 파동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도 역시 숨은 그림의 출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초반 경주 전개에 따라서 명암은 달라지겠지만 구도상 수익권의 변수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주마다 이제 배당이 나오려면은 인기마의 불안이 현실화됐을 때 그리고 전개가 충돌하면서 각축전이 벌어졌을 때 요즘은 숨어있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던 마필이 입상하는 것을 찾아내긴 힘들어요. 옛날에는 조교를 조금 하면은 갑자기 조교 변화를 통해서 걸음이 나오는 마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경주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마필의 걸음 변화는 어쩌다 한번 마필이 끌려서 들어오는 상황 아니면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인기마들의 전력이 안정적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만 마이티닉은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취임력은 있는 것 같은데 결정력이 한개 3번마 살바도르는 두 차례 연속 1400과 1700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성계를 잘 살렸던 상황에서 이제 승군했고 이번엔 거리가 1800이죠. 자, 초반 타임도 없습니다. 두 마필 모두가 비슷한 조건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11번. 3차만 계속하고 있죠. 아직 3세고 6점밖에 안 뛰었다는 점에서 성장 여지는 남아있지만 게이트 조건까지 또 외곽에 밀려가지고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하게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도 없고 수입형이라는 점에서 전개에 따라서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경주는 파동이 클 수밖에 없죠. 이 앞에가 텅 비어 있어요. 앞에 봐서 선행마가 없는 것 같지만 선행 갈 마필은 나올 것이고 선위권에서 도전할 수 있는 전기의 찬스를 만난 마필도 보입니다. 발경조 숨은 그림 찾기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보죠. 구경조는 제가 한 마리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번입니다. 버지킹 기도가 거의 없네요. 만약에 얘가 들어와 준다면은 원래 대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인기마가 우마포이 8번 선행 여부가 관건 안쪽에 뒷심 부족한데 안쪽 코스 이점을 가지면서 선행을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는 5번이 있고 자, 지금 인기마가 4번인데 어쨌든 취입이죠. 1800은 이번에 첫 도전 서울의 1600보다 서울의 1800은 취입하기가 더 사실은 어려운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1600에서 워낙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문정균이 타기 나름이 될 것 같아요. 이 선행 대결과 취입 대표 속에 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지난번에는 진로가 막혔고 그전에 늑발하고 이제 후미에서 고전했고 세 차례 부진했죠. 그전에 4월, 5월에 1800에서 1착과 2착을 했던 마필이고 그때는 CCO이 같았었고 이번에 빅토르 같았습니다.
변화를 준비를 하고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경주는 7번 퍼지킹이 선행 취입 인기권 틈새를 잡을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놓고서 일단은 인기마 공략 그리고 후수권 마필 중에 취입권의 변수까지 복선북에서 한번 엮어보는 전략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는 2등급 1600입니다. 식경주죠. 1번 문학보이가 승군했습니다. 그리고 1600은 첫 도전. 지난번에 부중 1058 달고 1400 우승. 이번에도 58. 이번에는 선행마에게 유리한 1번의 코스이죠. 첫거리지만 뒷심이 좋은 마필이니까 선행 가면은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4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이 마필이 1400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여오고 계속 전체적인 주력이 상승을 하면서 걸음을 끌어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패턴이 상상 위험해요. 좀 피로가 누적이 됐을 수도 있고 어린 마필에게 과중한 부중 속에서 연속적인 우승은 특히 선행마에게는 극단적인 상황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죠. 단독 선행이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사실상 얘보다 빠른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2번도 있고 원세영 기수가 기수한 4번 페퍼엑스는 이 중에 사실은 제일 빨라요. 스타트 능력과 가속력에서 선행 의지가 관건인데 선행 능력에서 앞서는 마필, 선행력에서 약간 열세지만 코스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일이 나죠.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마필이 그래서 7번 쇼프린 삭스인데 이가 다 꾸준하고 성장세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선두권 공방을 역용할 수 있는 찬스. 선의권의 변수는 3번이 있다면 10개월 휴양 때문에 제가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죠. 과거 능력이면 되는 마필이고. 막판 취입 변수가 나오면 5번하고 10번에서 나올 거예요. 오늘 마지막 10경주는 선두권 공방을 염두에 두고 선두권 마필들끼리의 동반 입상보다는 선입 및 취입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번 정리를 하신다면 복산북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